근데 젊은 쌤들이 많으면 잘 조져질 텐데 젊은 쌤들이 별로 없나? 그럼 좀 힘들겠다. 젊은 쌤들이 많아야 교감이 조졌을 때 좀 어느 정도의 파워가 들어가니까 잘 조져졌을 텐데. 그나마 생명쌤이 좀 그럼 생명쌤이 좀 하시겠다. 생명쌤이랑 친해요. 그래서 좀 그 좋아요. 쌤을 좋아해서. 젊은 쌤이 조졌어. 자 이제 어이 시작하자. 자 부정조건 이제 들어와. 배우 당장 때려쳐. 배우 당장 때려주고 와. 배우만 했다면 왜 이러고 와. 자 가볼게요. 297부터 펴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297 들어가기 전에요. 그 전에 앞서서 302페이지 먼저 한번 써볼래요? 현님 거기 보면 아래 빨간색이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조금 더 읽을게.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으로 머리가 좋아서 이해만 잘하면 암기가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수학은 이해 및 논증이 필수 불가결한 철저한 논리의 학문이다. 수학을 암기 없이 이해만으로 공부하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수학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 공식, 정리, 논증 방법, 수많은 도구가 사람들이 수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어디 있는지, 그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마무리를 조금 시켜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수학은 이해를 하는 과목이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잖아. 수학을 이해 없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진짜. 공식 다 외웠다고 1등급 맞고 공식 다 외웠다고 100점 맞을 거면 누가 수학을 어려워하냐고.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애들이 영어 단어장 펴놓고 이렇게 맨날 영어 단어 외우잖아. 그것처럼 수학도 공식만 다 적어놓고 수학 공식만 외워버리면 되지.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공부 안 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수업할 때 너무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공식 다 적어놓고 오늘은 이거야 외워놔 하고 그냥 문제 풀고 끝 하면 나 너무 편하지. 이런 수업하는 거 최고지.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수업하지 않아? 이해라는 게 항상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오케이 난 저거 이해했어 까지만 하면 그건 진짜 반만 아는 거야. 왜? 사실 수학에서는 이해라고 하는 게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쌤 정도는 많이 높게 취급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근데 여기서 말했잖아. 도구가 있는데 도구가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쓸 거냐고. 그 말이 맞아. 이해를 해서 본인한테 도구를 정립시켜 놓는 거고, 암기를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게 되는 거야. 내가 집에 양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양말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고 나올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 너 집에 양말 어디 있어? 하면 너 바로 나오지 어디 있는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야 분수 미분해봐 했을 때 바로 툭 튀어나와야지 본인이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거든. 어쨌든 이제 남은 파트가 미적분 파트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실 수학에서 배우는 거의 80% 이상의 공식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원방 정식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니들이 언제든지 적기에 빨리빨리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말을 왜 내가 이제 마지막 파트인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부정조건을 들어왔을 때 그 공식들을 역산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그건 이해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난 여기서 이해까지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딱 오늘 수업 듣고 이해하고 그냥 끝이야.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차근차근 들어갈게. 297로 다시 가볼게. 297에 초록색 박스가 3개가 있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냥 단순 부정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부정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부정조건이 나와 있어. 앞에서의 패턴과 비슷해 상당히. 앞에서의 패턴도 당연히 지수와 뭐 아이들, 다항함수 이런 애들의 부정조건, 아니 그 미분 알려줬고, 여기서 똑같이 조건 알려준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알았을 때 문제를 풀었냐 이거지. 우리가 그걸 알았을 때 쉽게 문제를 풀었냐라고 하면, 단순히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변곡점 답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의 2x 제곱이야. 여기 이거 미분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해? 2 곱하기 2x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 우린 단순히 지수함수의 미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갔어?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들어갔다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방향성이 딱 나와. 일단 처음 뭘 배우게 돼 있어? 기본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기본 공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기본 공식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가 될 때쯤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기본 공식은 알겠다 싶을 때 우리가 뭘 했냐면 미분할 때 기본 공식을 배웠지. 그러던 다음에 뭘 사용해서 들어갔어? 합성함수를 통해서 들어갔잖아. 그럼 합성함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 공부 하면. 만약에 합성함수가 없었다고 쳐봐. 그럼 미분을 할 때 어떻게 했어? 엄청나게 불편하고 계속 꼴 맞추고 계속 내가 아는 형태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분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합성함수를 아니까 그냥 그 통째로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여기서도 똑같아. 그 합성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나올 거야. 합성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등장을 해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미분할 때 도움을 줬었던 게 한 개가 더 있는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fx 곱하기 gx를 만약에 미분을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어 거기에서? 곱미분을 들어갔잖아. 만약에 곱미분이 없는 미분을 생각을 해봐. 와 진짜 그건 끔찍하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짜증이 난다. 또 마찬가지로 합성함수가 없는 미분을 또 생각해봐. 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끔찍하다. 그치? 그래서 이번 적분 수업은 기본 공식을 먼저 배우고 합성함수처럼 할 수 있는 적분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곱미분에 대해서 곱함수라고 적어주세요. 곱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했던 것처럼 곱함수에 대한 적분을 오늘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총 3파트만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이 3파트를 공부를 하면 제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미분 공식들을 전부 다 적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맞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숙련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니들의 역할인 거야. 내 역할은 50%까지야. 알겠지? 내 역할은 50%.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막 니들한테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외울 수 있게 만들어 줘봤자 그래봤자 50%인 거야. 나머지 50%는 니들이 해야 돼. 알겠지? 앞으로의 모든 공부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50%야. 알겠지? 자 그럼 가보자. 자 기본 공식부터 이제 들어갈 거야. 차근차근 읽자. 297페이지 가볼게. 297페이지 보면 다음 함수가 있었대. 우리가 숙제에서 배웠던 fx dx라는 게 있었대. 자 fx d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뭘 어떻게 공부하냐면 x에 대한 문자를 적분시키세요. 그렇잖아. dx라고 한 거니까 곱하라는 뜻인 거고 그럼 차수를 올리라는 뜻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지. dx분의 d는 d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x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차수를 줄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우리는 숙제에서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fx를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라지 fx가 만들어지면서 적분상수 c가 필수적으로 꼭 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물론 이 적분상수 c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이거는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수가 살아왔던 미분처럼 꼭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적분이 하나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그 c를 숙제에서 뭐라고 배웠다? 적분상수 c라고 공부를 했다. 이 적분상수 c는 오히려 뒤로 가면 필요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왜? 이유는 정적분에서는 두 함수의 적분값을 빼는 거니까 c라는 값이 알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축 파트에서 거기서 읽은 것처럼 나오겠지만 수축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은 사실 다항함수에서 끝이었고 이제 미적 파트로 넘어오니 이 시점에서는 뭘 공부하게 되냐면 미적에서 배웠던 미분 공식들을 역산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가 된다고. 그럼 그게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수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초월함수가 나오죠. 초월함수라고 해가지고 괜히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게 다 초월함수예요. 뭐 2x제곱, 뭐 우리 그래프 기억되었던 거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뭐야? 초월함수예요. 이 갖고 온 애들이 전부 다 초월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에 관련된 모든 함수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일단 첫 번째 공식으로 튀어나오는 게 누구야? x의 n제곱을 나한테 적분시키라고 하는 거지. 그치? x의 n제곱을 적분시켰을 때 그 적분값은 너무 간단하다. 인테그랄 x의 n제곱 dx가 만약에 들어왔다 라고 해버리면 앞에 있는 얘 n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전 상태로 돌려버려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뭐야?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를 막상 내가 뭘 해버리면 미분을 해버리면 누가 나오니까 얘가 나오니까 같이 만들어지지만 누가 꼭 있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적 포커스가 하나 잡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쌤 근데요
근데 얘 있잖아요, 얘. 여기서 n은 조건이 어떻게 걸려? n은 실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 네. 됐지? 그럼 n은 실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면 여기에 n 자리에 충분히 뭐가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값이야, 안 되는 값이야? 설정할 수가 없는 값이야. 왜? 분모가 뭐가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n이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사용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이제 니들은 역으로 이걸 물어봐야 돼. 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더 간단하게 들어가 줄 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자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보자. 자 그러니까 인테그랄 값이 x분의 1이라고 쳐보자. 이렇게 딱 쳐보자. 인테그랄 x분의 1 dx라고 쳐보자. 자 근데 뭐라고 했어 쌤이? 얘가 거꾸로 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뭐를 미분했을 때 우리가 x분의 1이 나왔냐? 나는 그 질문의 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뭐야? lnx였지. 그치? lnx를 내가 미분을 쳤을 때 뭐가 나왔어? x분의 1이 나왔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lnx가 아니라 ln 절대값 x라고 집어넣을 거라고. 왜? 얘를 미분해도 쟤를 미분해도 x분의 1은 뜰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ln x분의 1이라고 ln x분의 1은 뭐죠? ln x의 절대값을 쉬운 i로 바꿀 거고 당연히 필수 불가능한 거 c가 볼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기본 공식이. xn제곱 다시 뭐 n이 실수가 떴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뭐 하면 된다? n이 마이너스 1 즉 뭐 x분의 1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뭐 할 수가 있는 거고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적분하고 c 써주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반대로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이 친구가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내가 정의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x분의 1을 직접적으로 내가 뭐가 만들어주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ln x 또는 마이너스 x도 가능하니까 ln 절대값 x라고 내가 써주고 라스트에 조건상수 c까지만 걸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EX 넣읍시다. EX 56번 들어가 봅시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 66번이네. 미안합니다. EX 66번 들어가 보자. 인테그랄 x 제곱분의 1인데 난 이건 못 풀겠다고. 왜? 이 상태가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로 바꿀 거야? x의 마이너스 2제곱 dx. 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너 뭐야?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 아니죠? 그럼 그대로 들어가라고. 어떻게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2한테 플러스 2라는 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분의 1 그대로 적을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x의 뭐? 마이너스 몇 제곱? 몇 제곱? 1제곱 써주고 플러스 뭐? c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라 적는 거예요?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붙이고 c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걸로 갈게요. 2번 거 들어갑시다. 자, 2번은 썼다 줄 건데 인테그랄 뭐 루트 x잖아. x의 뭐 2분의 1제곱 그리고 dx 맞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2분의 1을 밖으로 빼줘야 되겠지. 어떻게?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 써주고 분의 1 그리고 x에 하고 여기가 1 더하는 거야.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겠지. 됐니? 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쓰는 이 친구를 이제 조금 속도 올리는 공식으로 가보자. 자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써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그냥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적으라고. 자 얘 다시 봐. 자 여기 뭐 적었어? 마이를 적었지? 그럼 굳이 여기 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1 바로 적으시고 여기다 뭐 적었어 니네들? 2분의 3 적었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 적는 거야? 2분의 3 적어주는 거야. 여기다 플러스 뭐 해주면 되겠어? c까지만.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도 주는 거지. 뭐 3분의 2 곱하기 3 아니 미안해요 루트 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겠지? 2분의 3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4제곱 빼고 여기다 x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네. 됐어? 그래서 3분의 2 x 루트 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얘는 지울 거라 내가 얘기했어 앞에서 얘는 지울게 그냥 여기도 지울게 같이 자 이제 그 다음 자 내가 말하지만 항상 이 dx라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요거의 퍼포스를 맞추라고
뭐처럼 시그마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시그마에서도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누구 경비병이라고 했어. 얘가 X 경비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X가 밖으로 나오는 것만 인정 안 할 뿐 쟤를 찢어버리는 거랑 붙여버리는 거랑 결합법칙이랑 이런 애들은 다 뭐한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럼 얘도 똑같다라는 거야. 얘를 딱 보고 니들이 쌤 저는 이런 거 몰라요 하지 말고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인테그랄 바로 계산까지 하자. x분의 루트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라고. 그럼 인테그랄 몇 번 보는 거야? 그냥 두 번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x에 2분의 1제곱 한데 1 빼는 거잖아.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x분의 1제곱.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됐니?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를 계산을 해보자. 자 앞에 있는 것도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플러스 1 해줘야 돼.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적어주고 분의 1 적어주고 x에 요거 그대로 적으라고. 2분의 1제곱 이렇게. 됐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봐. 얘 봐. 뭐야? x분의 1이야. 돼? 안 돼? 안 돼. 요걸로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ln 절대값 x 써놓고 플러스 적분성수 c는 알아서 생겼겠지 하고 놔두면 되는 거라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적분성수 썼고 여기서 적분성수 썼잖아. 그러니까 C1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안 잡아도 된다고. 왜? 어차피 얘 거 적분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한 번에 퉁친 거 적분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적분성수 C는 한 번만 적어줘도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이제 적어줘. 몇이야? 2 루트 x 플러스 ln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기본 공식 중에 하나라고. 무슨 공식 중에서? 다항함수를 그냥 적분하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러면 뭐 했어? 다항함수 끝난 거야? 맞지? 여기 뭐 하면 돼? 지수함수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지수함수 들어가 볼 건데 지수함수를 미분했던 것부터 기억해. 지수함수 미분했던 거 생각해보자. 적어볼게. 자 지수함수 미분했을 때 a의 x제곱 미분해서 뭐 나와? a의 x제곱 곱하기 ln a 이렇게 떴지? 맞죠? 그 다음 2의 x제곱 미분해서 뭐 나와? 2의 x제곱 곱하기 ln 2 이렇게 떴지? 근데 이건 사라져가지고 그냥 2의 x제곱 이렇게 잡아놨을 뿐이었지. 그래서 내가 얘를 중심으로 외워놓으라고 했어. 항상 얘가 되진 않으니까. 맞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적분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쌤 얘는요? 어차피 뭐야? 똑같잖아. 미분해도 적분해도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인테그랄 2의 x제곱을 들어갔어.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플러스 뒤에 적분성수 c만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죠? 어차피 2x제곱은 미분한 거나 적분한 거나 똑같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가는 거나 뒤로 가는 거나 같은 거면 그냥 같은 경우다 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얘 뒤에 있는 애지. a의 x제곱 얘를 적분하는 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더 정확하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야 그러면 쌤 얘 거 갖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야? 얘가 언제 나오지? 얘 미분하면 얘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고 들어봤잖아.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고 있다고. a의 x제곱을 ln a까지 걸어서 얘까지 걸어서 뭘 해보는 거야? 적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 적분하면 뭐 나와? 역산이니까 얘가 떠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a의 x제곱 이렇게 떠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쌤 그럼 얘를요 여기 lna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얘는 x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야 정비병이 뭐라고 그랬냐? dx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내가 여기 뒤에다가 뭐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dx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지. x만 난 신경 쓰겠다고. 그럼 요 친구 앞으로 나가는 거 신경 쓰겠다 안 신경 쓰겠다고? 신경 안 쓰겠다고. 그럼 앞에 나간 얘가 얘로 나눠버려가지고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안 괜찮다고? 괜찮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딱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면 인테그랄 a의 x제곱을 만약에 dx까지 해서 들어가라고 하면 그때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겠구나. lna가 앞으로 빠져나갔다가 뒤로 가버리는 거니까 ln a분의 a의 x제곱 써주고 뒤에 적분상수 c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럼 얘 다시 와.
얘 너 뭐였어? 너 ln이었잖아. 앞에 ln이 빠졌었을 거라고. ln이 뒤로 간 거라고. 근데 ln이 몇이니까 어차피 ln이가 이렇게 됐을 뿐인 거라고. 아 그래서 질서로서 만약에 적분을 하면 얘 미분했을 때 떴을 법했던 뭐 lna를 뭐 했다고 미분했을 때 뭐 했다고 기억해 빨리. lna를 어떻게 했어? 곱했다고. 곱했어.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역산으로 걔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래도 바탕은 뭘로 가져가는 거야? 역산으로 가져가는 거야. 역산. 알겠니? 자, 창현아 정신 차려라. 자, ax제곱 다 뭐? 미분 대리면 뭐 나온다? ln에 붙었다. 붙었는데 그 붙는 걸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곱하는 걸로 들어갔다면 얘는 뭘로? 역산 나누는 걸로. 곱하는 거에 역산 나누는 걸로 들어가주면 끝이다. 이렇게 계산해놔라.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자, 2x 내려가 보자. 몇이냐? 67번인가? 자, 2x 67번에 2번으로 갈게요. 자, 인테그랄 3의 x-2제곱이라 그랬어. 쌤 저 이거 못 풀어요. 맞아, 니네 이거 못 풀어. 왜? 요 형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3분의 마이너스 2제곱을 앞으로 빼봐. 몇이야? 9분의 1이지. 앞으로 빼니까 9분의 1 써주고 인테그랄 3의 x제곱 ln dx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됐어? 그럼 9분의 1은 일단 무시해 놓자. 그냥 딱 놔둬 놓자. 되니?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3의 x제곱 그대로 쓰라고. 왜? 그대로 했잖아. 그대로 했잖아. 그럼 원래서 역산해도 뭐야? 그대로 쓰는 거야. 다만 얘는 뭐 한 거야? 곱했잖아. 그럼 얘는 역으로 뭘 해줘? 나눠줘. 자 근데 뭐가 생겨버려? 적분상수? C 생기면 되겠지. 됐지? 그러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 나와주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9분의 1을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3의 x-2제곱이 될 테니까 67번 정답이랑 똑같아지는 거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바탕은 뭐라는 거야? 역산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알면 내가 지수함수는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얘를 알면 x의 n제곱 애들은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는 게 무슨 의미냐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무슨 의미야? 뭘 해야 돼? 뭐 하고 있어 내가? 서울대 물리학과랑 배틀 떠야 되니까 의적으로.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빠르게 해야 된다고. 빠르게. 오케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암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합성함수도 기억을 해야지. 오케이? 자 오늘 합성함수 가기 전에 그래도 아직 한 개 남았어. 삼각함수까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필기할 거 필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C는 그냥 따로 있는 거죠. 9분의 1로. C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X 관련 애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냥 뒤에다 C 한번 적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쌤이 너희들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 집 밖에 나오기 전에 고양이 밥부터 확인한다. 그것처럼 집 나가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행동은 그냥 플러스 C를 적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옛날에 뭐였냐? 다항식 파트였지. 다항식 파트에서 내가 집 나오기 전에 뭐 2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본다. 그럼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똑같아. 다 해놓고 맨 마지막 행동으로 플러스 C 적어도 돼. 글씨기 끝에 나와. 응? 왜 물어보는 거야? 사진 찍어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섭취할 빨리 이렇게 한다는 예의가 없어. 정말 그렇게 아픈데. 자, 다 적었니? 자, 오랜만에 그거 한 번만 더 외칠까 우리? 뭐 사미코가 뭘 신고? 꽃가슴을 신고 달린다 쌩쌩 달린다 꽃같으면 고생이여라. 그거 있지? 그거 이제 거꾸로 가면 돼. 해봐. 공 있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그만해. 역산이잖아. 뭐 이걸 한 번에 다 역산하라고 하겠어. 한 번씩 역산하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쌈이 코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러면 코, 쌈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얘기 좀 계산을 해더라고. 머릿속에 그 표가 있어주면 오히려 좀 좋아. 그러니까 말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머릿속에서 쌈이 코 딱 이렇게 걸어놓고 꽃과 신 딱 걸어놓고. 아무래도 사인하고 코사인 우리가 워낙에 자주 해가지고 지금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가 바로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뭐 코시컨트라든가 시컨트라든가 코탄젠트 같은 애들 어떻게 쓰죠? 조금은 생소하잖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치? 어쩔 수 없는 거야. 많이 달아보고 안 달아보고의 차이는 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뭐 욕심 나도 쌤은 근데 천천히 해보라고 거기서는. 알겠지? 이렇게?
잘 기억하냐? 사미코가 꽃가슴을 주고 그거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 자, 인테그랄. 인테그랄 사인 x dx.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미코가 꽃가슴을 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때 사인이 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언제 사인 떴지? 그럼 사인 언제 떴어?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단 코사인 미분했다 쳐보자. 그냥 코사인을 그냥 적어보자. 그럼 얘 미분하면 사인 x 나와? 안 나오잖아. 뭐 해야 돼?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고 뒤에 조금 c를 걸어주면 되겠지. 역산입니다. 됐니? 또 인테그랄 이번에는 코사인 x 쳐보자. 그럼 뭐야? 그냥 사인 x로 적어봐 일단. 그럼 얘 미분하면 얘 나와? 네. 그렇게 플러스 치러. 안 나온다고 막 분명 보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안 나와요. 자, 그다음 다행스러운 거 뭐냐면 너희들한테 시컨트를 접근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뭘 접근하고 나와? 시컨트의 제곱을 접근하라고 나와. 진짜 그건 다행이니까. 시컨트의 제곱 뭐야? 쌩쌩이잖아, 쌩쌩. 달려라 쌩쌩이잖아, 달려라 쌩쌩. 그러니까 시컨트의 제곱 써주면 탄젠트 x 뜨는 건데 그거는 괜찮잖아. t니까. 그치? 그리고 뒤에서 그냥 플러스 c만 걸어주면 되는 거지. 됐니? 인테그랄 이번에 코시컨트 제곱 썼어. 그럼 뭐 나와? 에? 코시컨트 제곱 왜 쓰는 거야? 코시컨트 썼어. 어떻게 나와? 쏘리? 코시컨트 제곱 뭐야? 코탄젠트 떠야 되죠. 근데 C 떴으면 뭐라고 했어 내가? 항상 고는 마이너스. 그리고 접근성은 C 걸어주면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 다음 네. 자 이거죠? 시컨트랑 탄젠트 x를 곱했어. 달린다, 쌩쌩, 쌩쌩, 달린다 이거잖아. 그치? 뭐야 그럼 이거는? 시컨트 떠야겠지? 이렇게 떠주면 되겠지? 네. 자 라스트 코 같으면 고생이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쵸? 코 같으면 고생이여라 했네? 미안하다. 그치? 뭐야? 고생 뭐 고통이여라 이거였지? 그래서 고통이죠. 고통 그러니까 코시컨트 x에 뭐 고통 뭐야? 고통 코탄젠트 해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코시컨트 그리고 접근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이거는 뭐 해야 돼? 일단 이해됐으니까 나중에 암기해놔. 근데 아무래도 얘는 수문시키기 쉬운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고 EX68 넘어갈게요. EX68 들어가면은 일단 요것만 정리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봐봐. 삼각함수 미분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함수 미분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미분을 할 때 오늘 마무리로 정리하는 거 할 건데 다른 파트들보다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얘 스텝 제로가 존재하는 풀이에요. 스텝 제로가 뭐냐? 다른 애들은 스텝 1부터 해서 그냥 바로 미분을 때린다든가 적분을 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었다면 얘는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야? 식을 정리해야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식 정리만을 위한 공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이다. 코브네스하는 몇이다? 탄젠트다. 또 뭐 있어? 1 플러스 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딱 그 공식들만을 위해서 알고 있는 그 공식들이 있다고. 1 플러스 뭐?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 맞지? 또 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너희들이 아는 미분은 너희들이 아는 삼각함수 미분은 상당히 한정적인데 사실 그게 다야. 그러니까 딱 그냥 글로 적어놓을게. 한정적인 느낌의 삼각함수야.
배우거든. 네. 근데 풀이는 상당히 다양한 느낌의 풀이들이야.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 괴리감이 결국에 너희들을 뭘 만드는 거냐면 이 괴리감으로 아 삼각함수는 어려워라는 말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막상 삼각함수 미분해봐라고 하면 니네 바로 꽃가시를 신고 이거 바로 얘기하고 막상 삼각함수 정리 한번 해봐 여러분 바로 포분의 사인 바로 나오는데 이 희한하게 이제 삼각함수만 들어오면 그리고 니네 이번에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삼각함수 미분을 배웠을 때는 막상 아 쉽다 안 어렵다 할만하다 이렇게 해놨다가 막상 문제풀로 들어갔을 때 어땠어? 갑자기 아 저 질문은 다른 데는 없는데 삼각함수에서 질문이 있어요. 뭐 다른 데는 빨리빨리 풀렸는데 삼각함수에서는 잘 안 풀렸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 그 이유의 제일 큰 이유는 이거야. 한정적인 느낌의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문제를 보면 상당히 다채로워. 당장 여기 있는 EX 문제들만 보더라도 갑자기 무슨 사인에 코사인에 1 코사인 제곱에 막 진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해. 네. 심지어 3번 같은 거 보면 각변원도 때려야 되고 진짜 뭐가 많아.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삼각함수 뭐가 너무 뭐 외울 게 많은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 삼각함수는 이래. 많은 재료를 던져놨으니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많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단순히 그냥 간단한 요리 뭐 재료 조금만 줘버리면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냥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는. 네. 근데 삼각함수는 재료가 좀 많아. 식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저기 미분 적분에서도 많은 공식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수원에서 배우는 뭐 각변원들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재료가 진짜 많은 편이야. 그럼 재료가 이렇게 많은 삼각함수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겠어. 많은 요리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재료가 많다는 걸 인지를 하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재료를 손질해놔야 돼. 정리해놔야 된다고. 그게 스텝 제로라고. 그게 재료를 정리하라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니들이 삼각함수를 만났을 때 아 내가 쟤가 어디서 봤던 공식이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얘를 보면서 내가 쟤를 언제 봤던 공식이지? 아 저 공식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는 공식이겠지. 근데 출제자가 숨겼겠지. 저걸 정리를 안 시켜놨겠지. 어렵게 보이려고 뭔가 노력했겠지. 아 그래? 그럼 내가 너 정리하면 내가 아는 공식꼴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생각함수의 의식의 흐름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도 처음에 미적분 공부할 때 사실 제일 까다로웠었던 데가 어디냐면 삼각함수였어. 내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삼각함수는 문과 거 아니었어 옛날에. 문과는 삼각함수를 공부하지 않았었어 쌤 때는. 그럼 뭐야? 우리 때는 뭐야? 그냥 삼각비만 배우고 끝이야. 근데 미적이 공부를 딱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각함수가 막 우수수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삼각함수 그렇게 썩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제 삼각함수를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와 공식들이 이렇게 만나 하면서 막 공식들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어. 근데 막상 문제를 푸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너무 한정적인데 문제가 너무 다채로워. 모두 다 느껴봤을 경험이야.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니까지 거 해봤자 정리하면 내가 아는 놈으로 튀어나오겠지. 아 출제자가 새로운 공식을 만든 게 아닌 이상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급의 뭔가 새로운 수학자가 아닌 이상, 파스칼이 아닌 이상, 가우스가 아닌 이상 분명히 내가 아는 거에 놀겠지. 쟤도 나랑 비슷한 놈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목적이 돼야 돼? 스텝 제로 목적이 돼야 돼. 내가 저 식을 어떻게 정리할까? 요거부터 먼저 목적을 갖고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이럴 때마다 진짜 내가 문과였다는 게 너무 한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과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과에서 좋아요. 문과에서 너 이과 애들보다 아는 거야. 사는데 문과가 좋아. 어디 가서 멍청한 소리 안 듣고. 제 친구는 훈민정음을 장명실임을 봤다. 그래서 나 진짜 그것도 깜짝 놀랐어. 장명실이요? 네? 장명실이요? 이랬다. 그것도 모르고 아니 신숙주가 아니라 장명실이요?
장영식 혼자 만든 거야 이거를. 아니 세종대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반응 갈 텐데 굳이 똑똑한 척을 하시겠다면 장영식이라고 외치는 당신은 나의 친구가 맞습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아 진짜 너 존나 멍청하다 나한테 이래. 진짜 너는 무식의 끝을 달리는 거니 아니면 유식의 끝을 달리는 거니?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뭔가 그래도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약간 누군가 도왔다는 거 안다는 거 자체가 약간 그래 좀 머리가 있는 애잖아. 근데 그게 장영식이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뭔가 되게 그러니까 대체 대가리가 얘는 뭐 어떻게 된 느낌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64번 가보자. 64번이 뭐냐면 303쪽이 64번이에요. 됐죠? 아,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이제? 그래서 엄청 걱정했거든 이번 특강을. 진짜 긴장도 했지만 걱정도 많이 했어. 뭐냐면 첫 번째로 4시간 수업. 이 4시간 수업이 엄청 걱정이었어. 왜냐면 개념 수업을 4시간을 내가 앞에서 한다? 사실 힘들거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내 사전에. 나는 분명히 4시간 수업하다가 중간에 딴소리 하다가 한 2시간 날려보고 그럴 사람이거든. 근데 만약에 미적 수업을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 지금 아마 이제 지금쯤 합성함수 미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와우. 그래서 딴소리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러고 있잖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와 사람이 그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더라. 가 F'X가 그리고 G'X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사인 X인가요? 네. 자 나조건이 뭐죠? 나조건에서 문제도 뭐라고 했죠? F'X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바로 아시죠? 나랑 다 조건을 준 이유는 저걸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고요? 연립해서 F'X랑 G'X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수특 문제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가 볼게. 수특 풀이로 한 번만 나올게. 수특 부정적분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의 형식이라는 게 있거든. 수특 문제풀이에서의 부정적분 형식이 뭐가 있냐면 fx를 먼저 F'X를 먼저 또는 fx를 먼저 주죠. 그러면서 걔를 통해서 뭘로 가라고 하냐면 라지 fx로 가라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뭐가 있냐면 너를 제대로 안 준다. 너를 온전히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스텝으로 쟤를 잡아내는 게 먼저 얘는 우선시가 되는 거고. 그래도 일단 잡아냈어. 그러면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힌트를 하나 꼭 던져줘. 그 힌트가 뭐였어? 접근상수? 접근상수 C에 대한. 내가 접근상수 그냥 적상으로 넣어도 되냐? 괜찮지? 그냥 접근상수 C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하나가 던져져. 근데 거의 대부분 이게 뭘로 던져졌냐면 좌표로 힌트가 거의 던져졌어. 거의 한 80% 이상은 거의 80% 정도는 좌표로 던져. 그냥 좌표를 잡고 들어가면 돼. 근데 한 20% 정도는 뭐 접사의 방정식이 몇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뜬다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직접적으로 접근상수 던지는 문제도 몇 번 봤어. 접근상수 C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 너무 허전 문제니까 그래서 다 딱거린다고 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의 형식이 어떻게 돼? F'X와 Fx를 그냥 온전히 주면 바로 들어가면 되지만 F'X랑 Fx를 온전히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던지는 거야? 접근상수 C에 대한 힌트를 던지게 되니까. 그래서 가랑 나 조건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아 너 F'X를 그냥 온전히 안 던졌구나. G'X를 온전히 안 던졌구나. 이렇게가 보인다고. 그럼 너희들한테서 이번 힌트로 내가 온전히 받아오겠다. 응? 문제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코사인 X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연립이니까. 맞지? 자, Gx라고 하는 값은 G'X라고 하는 값은 G'X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코사인 X가 떴으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쌤 본전환식이 이제 나왔네요. 맞아. 그럼 이제 남은 힌트는 뭐가 되는 거야? 접근상수 C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럼 다랑 라 보니까 접근상수 C에 대한 힌트 좌표로 준 거 맞지?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흐름이 인식이 됐으니까. 그럼 얘 이제 F'X 그러니까 코사인 X를 뭐 해줘야 돼? 적분 때려줘야 돼. 그럼 코사인 적분 때리는 거니까 뭐 나와야 돼? 그냥 사인 X 일단 적어버리자. 그럼 보는 플러스죠 그냥?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만들어지는 거야. f파이가 문제에서 먼저 원 나온다고 했어. 그럼 sin 파이 플러스 c가 0이라는 거잖아. sin 파이는 몇이야? 그래프상 0이죠? 네. 그래서 c는 뭐가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따라서 fx는 그냥 뭐라 적을 수 있다? sin x로 내가 적어줄 수가 있는 상이다. 이렇게 네. 적을 수 있어. 인테그랄 또 마찬가지로 g 프라임 x dx 들어가 준다고 하면 이게 뭐야? 인테그랄 코사인 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사인 x dx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얘 바로 적분상수 때리라고. 아니 적분 때리라고. 그럼 코사인 적분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사인 x. 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 쏘리 맞죠? 잘못됐죠? 예 맞죠? 여기 플러스고 일단 얘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적어줘야 되겠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인식됐을 때 플러스 뭐 적분상수 C인데 얘 하나 줄 필요 없고 그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버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가 있어? G 파이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인 파이 여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C니까 C는 몇 나와야 돼? 0 이거 지워버리잖아. 그러면서 널 뭐라고 적었어 내가? GX라고 적어놓지. 자 문제에서 잡아달라고 한 게 fx랑 gx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답 나왔은 거 맞죠? 여기까지 된 거고. 어때요? 그냥 일반 기본 공식들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없어? 지금 전혀 없지? 내가 어거지 부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 전혀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은 없다. 자 이제 이거 지울게. 어차피 아래에 다 써져 있으니까 얘 지우고 넘어가자. 기본 문제였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할 거야. 자 뭐냐면 거기 문제 봐봐. 치환적분법이라고 돼 있거든. 치환적분법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고생해봤자 니네가 고생하는 거야.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10초 만에 풀 때 니네들이 3분 걸려서 풀 테니까 그거 니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원하시면 공부하지 마. 다시 얘기하는데 이 치환적분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너희들이? 니들 위해서라고. 니네의 계산을 위해서인 거라고. 오늘 이걸 만약에 니네가 마스터를 못했다? 그럼 앞으로 숙제하거나 앞으로 뒤에 있는 정적분 같은 파트로 넘어가면 계산할 거 진짜 엄청 천지빛깔이잖아. 그치? 야 니네 수트만 생각을 하더라도 어때? 미분보다 훨씬 적분이 더 계산할 게 많잖아 정적분 나고. 근데 그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니네가 버틸 수나 있을까? 과연 니네 그거 버틸 수 있냐? 그냥 일일이 다 적분해서 들어가는 거 하면 할 수 있냐? 난 절대 못한다고. 난 내 두 손을 다 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의 치환 조건은 누굴 위해서다?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너희들 본인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바로 들어가자. 자 내가 앞에서 오늘 딱 처음 서두를 열 때 뭐라고 했어? 처음 시작을 열 때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는 오늘 기본 조건을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분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합성함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여기서 또 배울 거다.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처럼 하나를 공부를 할 것이다. 얘가 치환 적분인 거야. 자 얘가 치환 적분인데 자 치환 적분은 역할을 다시 생각해라고. 치환 적분은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느끼고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합성함수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느낌을 받기도 좋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뭐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자 치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사실 거의 언제부터야?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했을까? 치환이라는 거를 정말 자주 했지. 사실 다항식이란 게 나오고 항상 모든 파트의 그 뒷부분에 항상 치환을 썼었어 우리가. 맞지? 그럼 그 치환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나 썼는데 사실 너희들이 모르고 썼을 뿐이지 치환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는 뭐랑 같은 거야? 합성이랑 똑같은 거야. 합성함수랑 진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돼. 자 그럼 이거 한번 적어볼게. 예를 들어서 y는 2x-3 뭐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럼 너희들한테 이거 만약에 하라 그러면 애들이 뭐 하냐면 2x-3을 t라고 치환하고 그냥 이걸 뭐라 적어? t제곱 플러스 4라고 적어. 됐어? 그러면 봐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럼 얘가 뭐야? GT야 GT. t가 뭐인 거고 2x-3인 거고.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그냥 ft라고 fx로 잡아본다고 하면 얘는 이제 뭐라 적을 수 있는 거야? gfx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야. 합성을 했다라는 거랑 치환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를 같은 의미라는 거를 네. 같은 의미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있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 뿐이지? t를 어떤 어려운 문자를 t로 바꿨을 뿐이고 네. 여기에서 x 자리를 gt라고 그냥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풀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되게 간단한 말이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뭐 문자를 지저분한 아이를 치환해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지? 자 그러면 자 한번 읽어보고 내가 더 설명을 해줄게. 자 문제에서 한번 읽어볼게. 한번 읽어볼게. 303부터. 자 예를 들면 인테그랄 2x 플러스 1분의 dx 구할 수 있겠냐? 구할 수 있겠냐?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그거 알아볼게. 그 옆에 페이지 넘어가는 거야. 305페이지. 얼핏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y는 2x 플러스 1을 유리함수 y는 x분의 1과 y는 2x 플러스 1의 다 합성함수 형태로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아직은 이 부정적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2x 플러스 1분의 1을 우리가 미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합성함수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을 모르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것이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역과정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야. 그래서 거기 보여줬네. fgx를 미분을 때리면 fgx g'x 이렇게 뜬다. 합성함수 미분한 거랑 똑같이. 네. 됐니? 그래서 이제 저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건데 오케이 거기서 갖고 오는 거야. 합성함수를 역미분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합성함수를 역상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f 만약에 gx가 있었다고 쳐봐. 오케이? 자 얘를 미분을 했다 쳐보자. 그럼 뭐 나오냐? f 프라임 gx에다가 g 프라임 x 이렇게 곱할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라고. 그냥 f gx g 프라임 x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자, 네가 여기로 오는 그 과정이 뭐였어? 미분하는 과정이었지. 그럼 네가 여기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적분하는 과정을 하겠네? 그럼 내가 여기 뭐만 써주면 되겠어? 인테그랄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네. 아, 그래서 인테그랄 이런 합성함수 형태가 와줬을 때는 합성함수가 풀려있는 이 상태가 왔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뭐가 되겠구나? f, gx가 와주게 되면서 플러스 적분함수 c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합성함수가 다시 얘기해줄게.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그 방법이 우리를 뭐 했다고? 너무나 편하게 만들어줬다고. 합성함수를 미분하게 만들었던 게.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하고 합성함수를 미분했던 걔가 나를 힘들게 했어? 편하게 했어? 편하게 했지? 그럼 합성함수를 적분하는 이 치환정법은 나를 편하게 할까? 편하지 못하게 할까? 편하게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순전히 얘는 누구를 위한 거? 너희들을 위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계속 들어가자.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음함수 미분하던 거 기억나요? 네. 이거 미리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음함수 미분할 때 니네 뭐 했어? dx분의 dy 이런 거 나왔잖아. 그 계산할 때 어땠어? 계산할 때 어땠어? 조금 불편했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좀 알려줄까? dx분의 dy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오케이 내가 그거 알려줄게. 자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그냥 미분하면 돼. 그냥 미분해. 그냥 미분하면서 그 옆에다가 x로 미분했는지 y로 미분했는지 걔네만 적어주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볼게. 예시고.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오늘 문제를 풀 때 좀 빨리 풀리거든. 2-5x가 t였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얘 미분할 거야. 그럼 너 뭐라고 나한테 물어볼래? 나 얘 미분할 거다. 그럼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그럴래? x에 대한 미분하실 거예요? t에 대한 미분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아니 나는 그냥 미분할 거야. 문자 두 개랑 상관없이 그냥 문자 두 개 같이 미분할 거야. 이렇게 만약 했어. 그럼 쌤 그거 음함수 미분이잖아요. dx분의 dt 이거 떠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거 맞춰서 그냥 미분해 거야. 그걸 맞춰서 미분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미분할 거야. 자 어떻게 나와? 2 미분하니까 0 돼서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5x 그냥 미분해봐. 몇 나와? 마이너스 5 썼지? 뭐에 대한 미분했어? x에 대한 미분했지? 그럼 여기 dx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t에 대한 미분해봐. 몇 나와?
1 뜨지? 1 옆에다 뭘 써줘야 돼 그러면? 그치? t에 대한 미분했으니까 dt 이렇게 적어줘. 그럼 넘겨. 뭐야? dx분의 dt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니네들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니네들한테 내가 이걸 왜 말을 지금 꺼낸 거냐면 치원적분법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를 되게 많이 쓸 거거든. 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방법을 좀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야. 할 때마다 음함수 미분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됐니? 자 이제 치원적분법 들어갈게요. 적분변수를 치환 역연수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성함수를 미분법을 공부하면 느꼈을 때처럼 미분계수를 분수처럼 느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dx분의 dy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연쇄작용으로 dt를 그냥 같이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걸 dx분의 dy를 만들면 되는 거지. 네. 됐어? 자 봐봐. 얘 증명 하나만 할게. 자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네. 됐니?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써서 쳐보자. 그럼 내가 보존이라고 하죠? 식을 보존시키는 방법에는 내가 얘한테 어떤 숫자를 나눠버리면 dt라는 걸 만약에 나눠버리면 보존시키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dt로 다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테그랄 fx를 써놓고요 여기다가 dt 걸어놓고 곱하기 dt분의 dx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네. dt분의 dx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거겠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네. 자 그러면 dt를 조금만 순서를 반대로 쓸게요. 너희들 더 이해할 수 있게 여기다 걸어놓고선 dt분의 dx 걸어놓고 여기다 뒤에다 뭘 써는 거야? dt 이렇게 걸어놔도 괜찮은 거잖아. 보존 됐지? 우리 아직 식에서 뭐 문제 생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우리 전혀 문제 생긴 거 없지. 근데 자 저거 봐봐 한번. fx dt dx 저거 뭐야? fx dt dx 뭘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 들어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는 저 x 자리에 있는 여기 있잖아 얘를 마치 뭐처럼 보라는 거냐면 x는 t식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x 자리를 t식 그러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써보면 gt라고 내가 바꿔보겠다고. 네. 됐니? 그럼 나 이제 얘 뭐라 적을 수 있는 거야? 인테그랄 fx 써놓고 아니지 fgx gt라고 적어놓고 네. dt dx dt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저기 fgx gt 저거 dt dx 저거 무슨 뜻이야? 합성함수 미분하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합성함수 미분하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니까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요 개념이. 그래서 요 개념이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이 마무리야. 얘 미분하라고 뭐 f gt 그리고 곱하기 gt 맞지? 그리고 dt 이렇게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 같은 개념이야.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봐. 치원적분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가는지를 봐봐. 자, 맨 앞에 봐. 원래 뭐였어? x였어.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문자가 누구였다는 거야? x였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맨 마지막을 바꿔봐. 어디야? t로 갔어. 이게 치원적분법을 하는 이유야. 내가 경비하는 문자 있잖아. 내가 신경 쓰는 문자가 원래 누구였다고? x였었다고. 근데 이 x를 내가 뭐 어떤 수작지를 통해서 뭘로 바꿔버렸다고? 경비하는 문자를. 그래서 t로 바꿔버렸다고. 경비 문자를 t로 바꿔버린 이 방법이 치원적분법에 대한 방법인데 그 방법 되게 간단하게 그냥 가운데다 뭐 해주면 되는 거라고. dt 써주면 되는 거라고. 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 보존이 돼버리니까 결과값에서 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x라는 문자를 t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합성함수 그냥 들어가주면 끝이 되는 거야. 네. 자 여기까지 됐어? 쌤 근데 저 아직까지 이거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다니까. 이걸 여기까지 공부를 했을 때 분명히 몇몇의 학생들은 난 이걸 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다니까.
근데 이걸 왜 공부하는지 문제를 지금 보여주면서 알려줄 테니까 일단 필기 한 번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구나 라는 걸 알면 된다고. 알겠지? 한번 필기 좀 합시다. 또 되냐? 그러면은 그 이거를 적분하면은 그냥 F 프라임을 그 이걸 보는데 얘 뭐랑 맞냐? PT 아니 얘 뭐랑 맞냐고. 이 이것만 원래 야, 얘 뭐랑 맞냐? 얘 적분하면 뭐랑 맞냐? 얘 적분하면 뭐랑 맞냐? 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필기 끝? 줘도 돼? 줘도 돼? 오케이 그럼 자 첫 질문 다시 할게. 자 그 페이지 보시면 200 아니야 미안해 305페이지에 맨 첫 줄에 y는 2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네. 그치? 걔를 보면서 걔가 뭐라 그랬어? 너 이거 못할걸? 이렇게 우리를 긁었다고. 그렇잖아. 우리 긁었어 이렇게. 너 이거 못할걸? 네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긁혔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뭐냐면 내 눈에는 저 2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fx의 함수로 안 보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내 눈에는 이제 제가 fx의 함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fgt의 함수로 보인다고. 그러려고 우리가 요거 지금 목 터져라 수업한 거야. 그러려고 얘 공부한 거야.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이그젠플 70번에 2번 먼저 갈 거야. EX의 70번에 2번 먼저 가보자. 자, 항상 나도 설명하고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적분 파트는 이해보다는 문제에 접목을 시키는 게 되게 힘들거든. 얘를 한번 봐봐. 인테그랄. 1번 안 하는 이유는 할 거야. 2번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방금 제가 나 긁은 거랑 비슷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먼저. 3x-1에 5제곱.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네. 맞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x 5제곱이야. 이거야 그냥. 뭐가? 겉에 있는 함수가 fx가. 됐어? 그리고 3x-1인 거야. 60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이 3x-1을 뭘로 바꿔버리려냐? t라는 문자로 바꿔버리려. 3x-1이라는 문자를 내가 t라는 문자로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 x 뭐라고 적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적을 수 있지. 관심 없고 사실. 자 여기 와봐. 니들이 요거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했어? dt분의 dx가 필요했잖아. 근데 원래 내렸으면 이거 음함수 미분법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계속 들어갔어야 됐잖아. 근데 그 짓거리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 거야? 알려준 거 아니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자 미분해봐 얘. 몇이야? 3. 그리고 dx 잡아주고 됐지? 그리고 1 쏘고 dt 이렇게 적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럼 dt분의 dx는 뭐 나오게 되겠어? dt분의 dx는 맞아 3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거잖아. 무슨 음함수네 뭐네 갖고 와서 혼자서 부담 갖고 있지 말고요. 이렇게 봐버려. 아 dt분의 dx는 그냥 뭐구나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봐버려. 됐니 여기까지? 여기 좀 줄게.
자, 앞에서의 공식 중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한 번만 다시 기억을 해봐. 자,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얘를 뭘로 바꾸지? t의 몇 제곱? 5제곱 분의 1로 적어놨어. 네. 그치? 그 옆에 뭐 있었어? dt분의 dx 있었지, 공식 생각해보면. 네. 그 옆에 뭐 써주면 되는 거야? 3분의 1 써주고, 그리고 그렇지, dt 걸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3분의 1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밖으로 나가보라. 네. 그럼 얘 계산하면 3분의 1 인테그랄 t 마이너스 5제곱을 적을게. 네. dt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 네. 자, 이거 계산해 줄 수 있지. 그러면 누가 못한대 이런 거? 아, 뭐 마이너스 몇이야? 6 맞냐? n 플러스 1 아니냐? 누가 당당히 6 이러던데. 대체 너지? 잡아놓고 뒤에다가 C 걸어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죠? 맞다고 누가 그래? 씨. 뭐 했어? 그럼 여기 뭘 넣어야 돼? T로 나와야 돼요. 1가 뭐야? 뭐 하는 거야? 끝. 됐어? 자, 어때요? 됐어 안 됐어 처음에? 처음에 이거 나오면 얘네가 할 수 있었어 없었어? 긁혔어 안 긁혔어? 긁혔지?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또 똑같은 보면 또 똑같은 걸로 우리 긁으면 뭐라고 하면 되지? 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알겠지? 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1번 가볼게요 이번에 거꾸로. 자, 그 인테그랄 EX 플러스 1에 10제곱하고 이런 거 못한다고. 왜? EX 플러스 1에 10제곱 때려야 되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네.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빨리 바꿔. EX 플러스 1을 뭘로 바꿔? T. T로 바꿔. 인테그랄 뭐라고 바꿔? 우리가 T에 10제곱 곱하기 DX분의 아니 DT분의 DX 뭐 어, 어려워? 해? 그러면 2 곱하기 DX 분의는 뭐 1 DT 맞지? 네. 그럼 DT분의 DX 몇이야? 2분의 1이지. 누구보다 빠르다니까 이게. 그래서 2분의 1 써주고 아, DT 걸라고. 그럼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시고 맞지? 11분의 1 T에 11제곱 플러스 그냥 C 뒤에 놔두고 너는 뭐랑 같은데? T는 몇이랑 같은데? 여기 있잖아. 22분의 1 곱하기 뭐 DX 플러스 1에 1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 되죠? 문제 많이 풀자. 시간 조건 문제 몇 문제 풀자. 네. 지워 되니? 한 번만 더 방법 정리하고 들어가자. 자, 어떻게 한다고? 치원 때리라고. 네가 뭔데 치원을 때려 감히? 그러면 dx분의 dt를 뒤에다가 적어줘. 미안해. 왜 이렇게 그러지? dt분의 dx를 뒤에다가 한번 적어주라고. 네. 오케이? dt분의 dx를 한번 적어주고. 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쌤 저 근데 이거 하는데 dx분의 dt인지 dt분의 dx인지 너무 헷갈려 이러면 우리가 그 공식 증명하면서 왔던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뭐 했어? 원래 그냥 dx였던 애였거든? 네. dt분의 dt가 어렵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dx분의 dt가 아니라 dt분의 d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공식을 증명했던 그 길 한 번만 좀 떠올려보라. 그럼 시험장에서 절대 안 헷갈릴 테니까. 오케이? 어플리케이션 91번 들어가 볼게. 와블 못하겠는데 오늘 했어? 근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분미분하는 거여서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니지만.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물론 수요일에 다시 공지하겠지만 수업 시간 뒷타임으로 알죠? 말했잖아요. 구로 그것 때문에 몇 시였죠? 3시 반이었나? 한 번만 더 계산해서 다시 이야기해줄게. 어플리케이션 몇 시였죠? 91번이었죠? 한 번만 풀어보자. 자, 1번 같이 갈게요. 자, 인테그랄 3-2x의 몇 제곱? 11제곱 dx. 3-2x를 뭘로 바꾼다? 3-2x를 t로 바꾼다. 됐지? 자, 그럼 미분 때린다. 마이너스 2 써놓고 옆에다가 dx. 1 써놓고 옆에다가 dt. 내가 원하는 거는 dt
dt분의 dx. dt분의 dx는 마이너스 3분의 잡아놓고 맞지? 자 이거 이제 잡을 거야. 뭐라 잡을 거야? 이제 인테그랄 t의 11제곱 곱하기 dt분의 dx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빼. 됐지?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dt. 자 이제 걸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t의 12제곱 플러스 10 다시 바꿔. 마이너스 24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2x의 12제곱 플러스 10. 오케이 됐죠? 오 힘들어. 됐냐 여기까지? 그럼 남은 애들도 뭐 할 수 있겠어? 우린 당연히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지. 뒤에 있는 개념들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겠어? 당연히 할 수가 있게 되겠지. 됐나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완전히 뒤에까지는 갈 수는 없고 여기 어디야? 부분적 분법까지 갈 수는 없고 시원적 분법에서 오늘은 좀 만족하는 걸로 가자. 알겠지? 쉬었다가 합시다.